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5월 12일 금요일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선발급 경주는 상당히 좀 기존 선발급 경주와는 좀 다른 편성표가 짜여졌습니다. 기존 선발급 경주는 뭐 파업과 비파업 좀 뒤섞여서 경주가 진행이 된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번 회차는 확실하게 파업은 파업 선수들끼리, 비파업은 비파업 선수들끼리 구분돼서 편성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경주, 3경주, 4경주, 5경주는 파업 선수들입니다. 반면 2경주는 비파업 선수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인 편성도 강자들 중심으로 쉽게 짜여진 만큼 이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의 경주를 아는 점에서 저배당 우선하시는 전략 필요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 훈련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꼽자면 임병창, 유상용, 고재성, 조영일, 우종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병창, 유상용, 고재성, 조영일, 우종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인터벌 보자면 임병창, 임권빈, 노장 선수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선행 나섰던 임병창의 희속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임권빈은 마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로 한상진, 박유찬, 유상용, 한기봉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한상진의 선행을 유상용이 반바퀴 젖히기로 대회를 크게 넘어서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 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한상진은 선행으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 번째로 김주영, 임지춘, 고재성, 조영일, 김만섭, 이광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강급됐었던 손종이 반바퀴 지점까지 시속을 잡았었고, 고재성과 조영일은 탄력을 받아서 젖히기로 대열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번째로 심상훈, 이흉주, 우종길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주드록을 발에 나갔었던 심상훈이 끝까지 버텨낸 듯 했습니다만 직선 추임 나섰던 우종길에게 막판 역전을 허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섯 번째로 정동호하고 고재준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정동호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대회를 이끌어 나갔고, 고재준은 마크로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광명 선발급 2경주에서 두 선수가 동반 출전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밖에 인터벌로는 김홍권하고 김광진이 호흡을 맞춰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근태, 신용수, 조봉희 선수가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임병창, 유상용, 고재성, 조영일, 우종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한상진이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름대로 시속감을 발휘해 나가긴 했습니다만 젖히기 당하면서 고전했었던 한상진,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고, 한상진이 인정받을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상진과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최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상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김문용의 선행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문용도 허리 상태가 좋을 때와 나쁠 때 기복차, 편차가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 허리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주드록 발에 나갈 수 있는 김문용이 힘을 쓰고 한상진이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직선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번과 2번의 동반 입장 쪽, 6번하고 2번이 힘을 쓰고 6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문영이 때렸는데 신속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게 된다면 한재성 입장에서 고재성을 뒤에다 붙이면서 저치기 타임, 직선 추입을 좀 크게 가져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한살터울 선수 출신들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연합은 김문영보다는 더 유대가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6번이 2번 상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7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의 시속감이 빠지진 않는 이상 한상진 입장에서 굳이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6번과 2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라는 점, 6번과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2번이 때렸는데 한상진이 굳이 넘어가려고 하는 경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한상진이 본인의 시속감을 과시해 나가기 위해서 때렸는데 김문용이 냅다 젖혀버리게 된다면 한상진 때려서 고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에 뒷자리를 막해 나갈 수 있는 선수는 4번 정성훈이죠. 14기 동기생입니다. 14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김문영이 넘어서게 된다면 정성훈이 쫓아들어간 작전 가능할 것 같고, 고재성도 요즘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전라권 연합이죠. 광주와 전주입니다. 2번하고 4번, 2번하고 7번 정도는 한상진 중심으로 팔려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상진이 고전하게 된다면 이사나 27은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2번 가능성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2번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파업소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2번이 몰고 가고 6번이 막혀 나가고 7번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이경주입니다. 직전 회차 결승전 선전팔전 나갔었던 고재존 대타 출전하기도 했습니다만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선 경주는 파업 선수들, 이번 편서는 비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기동이 힘을 쓰거나 부진만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최대용도 컨디션 살아나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동호가 직전 고재준과의 경주에서 반바퀴 젖혔는데 고재준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추입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 당시 정동호가 제대로 된 타임을 갖고 힘을 쓰다 보니까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죠. 고재준 마크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도 지종훈련 때 함께 훈련했습니다. 앞선 선발급 지종훈련 내용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정동호가 때렸고 고재준은 그냥 마크에 만족하면서 정동호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했고 고재준이 마크로 이착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정동호가 1번 김기동 활용에 나가고 고재준 최대용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 7번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파업선들, 비파업선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기동의 선행을 고재준이 활용해 나가고 정동호 최대용 순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아무래도 3번이 7번이 3번을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결승전 진출이 달려있는 경주라고 한다면 악착같이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선글이 때려주고 아무래도 고재준도 정동호를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뒤에다 두고 경주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처럼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장을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싸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과 7번 쪽에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 경자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직전 회차 부산 경주 때 김희동이 상당히 고전했습니다만 시속감만 좋다면 3번이 무리하게 넘어설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몰고 가면서 짧게 수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만큼 김기동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작전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싸울 필요 없는 편성인 것 같아요. 3번과 7번 동반 입장 쪽이 단연독 보인다는 점, 3번과 1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정동호를 고재준이 앞에 뒀을 때는 깝깝합니다. 김기동이 때리거나 최대용이 때리게 된다면 정동호는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고재준이 무리하게 정동호 넘어서려 가다가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7번과 1번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6번 정도는 고재준이 빠지게 된다면 7이라고 76이에요. 어차피 고재준도 머리로 많이 팔려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직전 회차 정동호의 시속감이 상당히 좋았었기 때문에 정동호 중심으로 배당이 형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재준이 빠졌을 때는 7회라고 76으로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다면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으로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 차선까지 생각한다면요, 3번 중심으로는 1번의 버티기 가능성 쪽에 차선으로 한번 기대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강급 후 첫 출전하고 있는 손주영,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월등하죠.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손주영이 인정받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손주영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에서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선수는 남태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직전 회차 광명 경주 때 힘을 써서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남태희 머리까지 경주가 진행될 뻔했었던 경주였었다는 점에서 남태희가 힘을 쓰고 손정이 막혀 나가고, 아무래도 손정이 뒷자리는 조영일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남태희가 직전 회차 노익장을 과시해 나갔어요. 11초 대 초반까지 끌어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손정이 지켜주긴 버거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영일을 의식한 겨준요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이 경제 중심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하고 2번인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 쪽에 4번하고 2번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것 같겠고, 4번의 뒷자리 아무래도 1번이 때려만 준다면 4번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후미권에서 우종길이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 김만섭도 나올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남태의 선행감만 좋다면 손정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몰고 와서 짧게 슈페 나가는 4번과 1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이 2번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충청권 선수이기 때문에 4번이 1, 2번 사이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4번, 2번 쪽이 우선이다. 4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이 남태의 선행을 4번 손정이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해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무리하게 저치기 나서려다가 오히려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전에 차 1호 경주 때 남태희가 확실하게 선행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남태희가 힘으로 버텨내게 된다면 조용일이 막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죠.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김만섭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1, 2하고 1, 7입니다. 1, 2경주권 1, 7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 2, 1, 7 노림수로 살짝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전반적으로 남태희가 때리는 경주이긴 합니다만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의 뒷자리를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조용일의 선정 가능성 1번이 버텨낸다면 4번과 1번 동반 입상 가능한 상황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파업 선수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련함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임섭이 단연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직전에 결승전에서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토요일경주하고 금요일경주 때 상대 선전을 펼쳐 나갔었던 임섭 중심으로 임재춘의 선행이라든지 이응주가 후미권 공략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응주도 최근 들어서 좀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저치기 타이밍 전으로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섭 분명 임재춘을 활용해 나가면서 경주를 펼쳐 나가죠. 이응주를 의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짧게 가져간다면 임재춘의 선행감이 좋다면 몰고 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응주도 짧은 저치기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임섭 입장에서는 마냥 임재춘을 지켜주면서 승부 타이밍 짧게 가져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또 개인적인 또 친분까지 갖고 있는 두 선수라는 점에서 좀 1번하고 5번의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5번 쪽에 우선 하시되 임재춘의 선행감이 좋다면 1번 입장에서는 굳이 뭐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지켜주면서 살짝 본인만 수입해 나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 임재춘의 선행감이 좋아야지만 임섭이 짧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전 이응주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호하고 1, 3이에요. 직전에 차 보여줬었던 경주감을 그대로만 유지해 나간다면 1호하고 1, 3 경주권 정도는 가능한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변수라고 한다면 임재춘의 선행을 임섭이 몰고 가면서 임씨들이 적극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속 자체가 안 나오는 과정에서 임섭이 마냥 기다려줬을 때는 5번도 저치기 타이밍을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기다렸다 저치기 나서고 5번이 넘어서게 된다면 임섭 뒤늦게 3번 취입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홈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선수를 쫓아가기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뭐 이승주라든지 임병창도 기습작전 나서고 5번이 취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5번, 2번이라든지 5번, 7번이에요. 5번, 2번이라든지 5번과 7번 정도는 이번 편성 이응주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30%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원체 임섭이 보여줬었던 것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수들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서면 1번, 5번, 지켜주면 1번과 3번인데 1번과 5번의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가 되는 변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선발급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곽훈신을 중심으로 파업선들끼리 경합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능성 크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곽훈신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2번 심상훈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10살 터울 추발 선수들이기 때문에 2번이 때려주고 곽훈신이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차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심상훈도 만만치 않은 저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의 안정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3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2번,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것 같겠고 곽훈신이 심상훈을 상대로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광진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직전에 차 김광진의 선전 김석호와 동반 입상 권해드렸었는데 김광진 거의 타종부터 때리다 보니까 김석호가 편안하게 출발해 나가면서 취임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반바퀴라든지
한 바퀴 지점에서만 타이밍 잡았었더라도 충분히 견제 나갈 수 있었던 김광진, 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긴 거리 나서면서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광진. 하지만 뭐 곽훈신의 뒤를 물고 가기만 한다면 동반 입장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에 선행을 3번이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3번과 2번 동반 입장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3번의 뒷자리는 아무래도 6번이 마크해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3번과 6번 정도는 3번하고 6번, 3번과 6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위하고 36 경주권 두 차권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라고 한다면 2번, 3번, 6번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앞선에서 임근태가 끌어내거나 기광민이 끌어내가지고 후미 견제 나서게 된다면 심상훈도 60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뭐 곽훈신하고 김광진을 철저하게 견제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2번과 1번의 경상권이라든지 2번과 4번의 경상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 창원적 선수들이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2번, 1번이라든지 2번과 4번 정도는 2번하고 1번, 2번하고 4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라고 2, 3입니다. 2라고 2, 4경주권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2번이 굳이 곽훈신 배제하고 경주년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곽훈신이 편안하게 막혀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곽훈신이 간만에 좀 세게 넘어가게 된다면 김광진이 쫓아 들어가는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면서, 노려본다면요 경상권 선수들이요 2번, 1번이라든지 2번, 4번 받아가게 된다면 곽훈신이 김상훈 막혀 나가고 하다가 경주 타고 날아가게 된다면 2라고 2, 3은 2라고 2, 4는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3위와 36 안에서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왕 제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저의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